이곳에 구리로 만든 그 모형 건물은 저 뒤에 보이는 링컨 대통령 출생지 그 모델입니다. 그래서 그가 대통령이 되고 또 살해당하고 그 이후에 100주년 기념으로 저곳에 1909년에 국가에서 그 돌로 이렇게 집을 씌웠습니다. 그래서 원래 그 안에는 원형의 그 통나무 집이 거기서 그대로 있어요. 너무 많이 그 썩은 곳은 약간 부분적으로 보수한 곳은 있지만 그대로 원형을 만들어 놓은 그러한 곳입니다. 링컨 대통령 엄마 아빠가 이곳에 1807년에 이주를 해왔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작은 농사를 지면서 돼지도 키우고 이제 그렇게 했겠죠. 그렇게 살다가 1809년에 링컨 대통령을 출생을 하고 1817년경에 이곳에서 인디애나로 이사를 해서 그 인디애나 북부에서 거기에서 살았던 그러한 기록이 있고, 내가 이곳에 그저께 도착을 했는데 그 무선 마이크 새로 주문한 거를 이곳에서 찾기로 해서 왔더니 주소 불명이 돼서 다시 되돌아갔어요. 그래서 그냥 이제 멀리도 못 가고 그거 다시 도착할 때까지 한 일주일 열흘 동안은 이 근처에서 지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 링컨 대통령이 청소년기에 성장했던 그곳 유적지도 가보지도 못하고, 그리고 이제 이곳으로 한 500km를 계속 달려서 내려온 거예요. 근데 뭐 그곳은 전에 갔었으니까 별로 뭐 아쉬울 거는 없습니다. Doctors that were readily available. Do you hear that? Okay. Say thank you. Thank you. You're welcome. All right. Let's keep walking. How's that sound? All the arrows. Oh, the arrows. No, go straight, go this way. Oh, this way? That's it. Oh, Mom, let their family Bible. That's why I asked. I've been there a couple times, but some would have also been the other direction. I know some portable accidents around that area. If I was coming from here, I would probably take through that parkway. That's what I would do. So you can go through Garden County. There's parkway. Multiple ways to go. I mean, obviously, like, many of the times they took me out. 이곳에 왔다가 촬영을 전부 해서 어제 편집을 하려고 했더니 그 치직거리는 잡음이 너무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것은 영상으로 올릴 수가 없어서 다시 왔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링컨 대통령이 이곳에서 출생을 하게 된 그 비하인드 스토리를 잠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집안의 원래 가게도는요, 영국에서 출발을 했어요. 그 할아버지께서, 그 위에 윗대 할아버지죠, 1637년에 영국에서 출발을 해서 그 매사추세츠 그 청교도인들이 도착한 그 프리머스 포구가 있습니다. 그곳으로 도착을 한 거예요. 1620년에 영국에서 종교 박해를 피해서 독일, 영국, 네덜란드 이쪽에서 청교도들이 모여서 영국에서 배를 구입을 해서 그것을 타고 매사추세츠 그 프리머스 포구에 도착을 한 곳이 1620년이에요. 그리고 1636년은 목사 하버드 씨가 통나무 집에서 청소년 아이들을 한 19명 모아서 그 아이들을 가르치기 시작한 때가 1636년이에요. 그것이 미국에 도착한 청교도들의 최초의 학교입니다. 그래서 그 하버드 대학교의 기원이 그 하버드 목사로부터 시작이 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버드 대학교가 앞으로 16년만 있으면
개교 400주년이 되는 그러한 학교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링컨의 할아버지가 이제 버지니아까지 내려와서 살았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여기를 어떻게 오게 되었는가 하면 미국의 서부 개척사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들이 누군가 하면 그 사람들이 살지 않는 이러한 숲속을 다니면서 야생 동물을 잡아서 그 가죽을 벗겨서 그것을 켜켜로 쌓아두었다가 그것을 말과 노새에 싣고 그리고 그 인구가 거주하고 있는 그러한 곳에 가서 이제 그것을 판매하는 그러한 교역상들이 여기에 들어와서 있었어요. 이곳은 미국 사람들이 들어와서 살지 않았었습니다. 미 합중국 영토를 완전히 벗어난 그러한 켄터키 주예요. 그 당시에는 13개 주가 저 꼭대기 매사추세츠 그쪽서부터 남부 조지아까지 그렇게 길게 이어진 대서양을 면한 그러한 에팔라치안 산맥 인근으로만 사람들이 살았고 여기는 무인지경의 땅이었었는데 영국과의 그 독립전쟁이 1775년에 시작이 돼서 1783년에 종결이 되었어요. 그 직후에 버지니아에 살던 링컨의 할아버지에게 뜻밖의 기회가 찾아와서 그분들이 이곳으로 이주를 하게 되었어요. 이주하게 된 동기는 이곳 그 산속 숲속을 다니면서 동물을 사냥해서 가죽 장사를 하던 데니얼 분이라고 하는 그 트래퍼가 있습니다. 트래퍼라고 하는 말은 덫을 놓아서 사냥을 하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덫 있잖아요. 이렇게 막 곰도 잡고 뭐 늑대도 잡고 여우도 잡고 하는 이렇게 덫으로 또 총으로 쏴서 잡기도 하고 그분이 이제 이 숲속에 혼자 다니면서 사냥을 하면서 살았는데 사냥꾼이니까 온갖 곳을 다 돌아다니는 거예요. 다녀보니까 여기가 나무도 울창하지만 땅도 기름지고 드넓은 그러한 그 광야가 펼쳐져 있는 곳이니까 이분이 가죽을 팔러 버지니아로 돌아가서 그곳에서 사람들에게 이곳을 설명을 한 거예요. 거기에 어마어마한 땅이 있는데 거기는 임자도 없고 무조건 아무나 가서 그 땅을 차지하면 되는 그러한 곳이다. 근데 사람들이 와보지 않은 곳이니까 나서지를 못한 거죠. 그런데 이제 그분이 오랜 시간을 거쳐서 사람들에게 설명회도 하고 설득도 하고 하면서 그 당시에 거의 모인 가족이 대략 한 50가정 정도가 그 데니얼 분을 따라서 켄터키를 가겠다. 이렇게 이제 자원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데니얼 분이라고 하는 분은 그 사람들에게 돈을 받겠다고 한 것도 아니고 여기 무인지경이니까 자기가 본 곳이 있으니까 우리 거기 가서 살면 좋겠다고 하는 그러한 뜻을 가진 사람일 뿐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1780년 중반에 이곳에 다시 올 때 링컨의 할아버지가 여기를 따라온 거예요. 링컨 아버지 그 토머스 링컨 씨를 데리고 그래서 이곳에 넘어와서 요 위에 엘리자베트 타운이라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살다가 링컨 아버지가 1807년에 결혼을 하고 이곳으로 이주를 한 거예요. 여기서 자동차로는 한 40분 정도 거리지만 그 당시에는 뭐 상당히 먼 거리를 숲속을 헤치고 또 마차를 타고 말을 끌고 그렇게 왔었겠죠. 그래서 이 일대에서 통나무 이런 것들을 다 베어내면서 작은 농토를 일구면서 살았던 것이 그 링컨 일가족의 이주한 그러한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기념관의 뒷문입니다. 정문은 현재 막혀 있고요. 전에는 이 사방을 다 안에서도 둘러보게 돼 있는데 지금은 막아놨어요. 그래서 작은 일부분만 볼 수가 있어서 이것을 셀러폰으로 잠시 촬영을 해서 연결을 하겠습니다.
이것이 그 원형으로 보존되어 있는 그 통나무 집이에요. 그러니까 이 통나무 집을 옮기지 않고 이것이 있는 자리에 겉에 석조 건물을 지은 것입니다. 이 뒤편에 보이는 부분은 굴뚝이에요. 윗부분은 이제 유실이 돼서 없어졌고요. 그 당시에 건축하던 그 모습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1909년에 이미 기중기 이러한 것들을 동원을 해서 이렇게 건축을 했어요. 그리고 세레모니 하는 그러한 모습도 있고요. 이것이 그 당시에 이 일대에서 세레모니 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올라오고 있는, 걔가 개축을 처음에 할 때 오던 분이에요. 그런데 이 앞에 이분이 누군가 하면 이분이 26대 대통령 디오도 루스벨트 대통령이에요. 이분은 로시모 마운틴에 그 네 분의 대통령 조각상 중에서 맨 안쪽에 있는 그분이고요. 저분의 묘지는 롱아일랜드 그 뉴욕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살다가 또 생을 마감한 집도 거기 있어서 거기는 제가 7년 전에 그 묘지까지 전부 답사를 했었어요. 그때는 영상이 없어서 그냥 사진으로 블로그에만 올렸었는데, 미국 역사에서요 제3대 대통령 토머스 제퍼슨 이후에 모든 대통령 중에서 미국의 영토를 가장 많이 확보한 분이 저분이에요. 디오도 루스벨트 대통령. 제가 밖에 나가서 잠시 설명을 하겠습니다. 미국의 26대 대통령인 그 디오도 루스벨트를 미국의 많은 사람들이 그 탐탁지 않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 로시모 마운틴에 4명의 대통령의 조각상을 만들 때 조지 워싱턴 대통령은 건국 대통령이니까 전혀 이의가 없었어요. 그리고 제3대 토머스 제퍼슨 대통령도 그 치적이 많으니까 미국 영토의 약 3분의 1에 해당하는 그 땅을 나폴레옹으로부터 1,500만 달러를 주고 어마어마한 그 영토를 확보를 했고, 그 영토가 있었기 때문에 서부 캘리포니아까지 진출을 했던 그러한 그 공헌자이기 때문에 그분도 전혀 말이 없었어요. 그리고 링컨 대통령 16대 대통령은 이유야 어떻게 됐던지 남북 전쟁을 노예 해방 전쟁으로 선포를 한 그러한 또 역사적 사실이 있고, 이분이 암살당하면서 영웅으로 크게 부각이 된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링컨 대통령도 전혀 문제가 없었는데, 디오도 루스벨트 대통령을 그곳에 4분의 대통령 중에 한 분으로 선정을 해서 그 조각상을 만들려고 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반발들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것이, 토머스 제퍼슨 대통령 이후로 디오도 루스벨트 대통령만큼 수많은 식민지를 확보한 대통령이 미국 역사에 없어요. 그리고 디오도 루스벨트 대통령 그 임기 8년 동안 지금 현재 존재하고 있는 미국의 많은 국립공원이 그때 당시에 결정이 됐던 것들이에요. 그리고 내가 대륙의 곳곳을 다녀보면 그 대통령으로 재임 시절 그리고 재임 이후 이러한 모든 때에 콜로라도 로키 산맥, 또 뭐 저기 어디 아리조나 사막, 별의별 곳을 그 당시에 그 열악한 그 자동차 마차를 타고 말을 타고 그러한 것을 다 순방을 하던 그러한 행동파예요. 그 디오도 루스벨트 대통령이. 그래서 이것도 그분 재임 시절에 이것을 링컨의 그 국가 유적지로 그분이
건설을 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 지정을 하면서. 그런데 그 이전 대통령, 25대 대통령 윌리엄 맥킨리 아마 그렇게 될 겁니다. 그분이 암살을 당했어요. 미국 역사에는 모두 4분의 암살당한 대통령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임자가 그 암살당한 흑막이 조금 애매모호하다고 해서 이분이 이제 상당히 많은 그 오해를 받고 그 손가락질을 당한 그러한 사람이지만 어쨌든 그러한 것은 이제 과거로 다 흘러간 것이고 그 디오도 루스벨트 대통령은 그 대통령에 재직하기 그 훨씬 전에 젊어서 미국 그 의용군에 입대를 해서 그 러프라이더 그 군대를 이끌고 민병대 조직이에요. 그리고 스페인과의 전쟁 때 쿠바로 돌격을 했던 그러한 용맹무쌍한 사람입니다. 전쟁터에서도 미국의 지휘관들은 맨 앞에 선봉에 서서 돌격을 하는 그러한 전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곳에서도 살아온 사람이고 하여튼 어마어마한 그러한 그 와일드한 기질이 있어서 대통령 재임하고 그 이후에는 아프리카 이런 데 다니면서 사자도 잡으러 다니고 사냥을 이분이 좋아했어요. 이게 행동파기 때문에. 그러한 분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러한 많은 유적지들이 곳곳에 생겨난 데에는 또 디오도 루스벨트 대통령의 공헌이 상당히 큰 분이다. 그리고 내 개인적인 견해로도 미국의 4대 대통령으로서 러시모 그 마운틴의 대통령 조각상의 한 분으로 선정된 데는 전혀 문제가 없는 그러한 분으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근래에 내가 유튜브 영상을 올리면서요, 미국으로 수많은 한국의 그 영농업자들이 대규모 이주를 해서 이곳 미국에 이미 개척자들이 다 개척해 놓은 그 값싼 영토를 한국인들이 일부분 점유를 해서 그곳에서 영농업을 하면서 한국에도 도움이 되고 그 이주한 미국에 거주하는 그 영농업자들도 서로 유익한 그러한 삶을 추구를 하자 이렇게 했더니 미국에서 영농이민을 허락을 하겠냐는 등 뭐 불가능하다는 등 그리고 미국은 곡물 가격과 그 축산업 가격이 너무나 저렴해서 수지 타산이 안 맞는다는 등 해보지도 않고 또 본인들이 알지도 못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내가 논제를 던져 놓으니까 계속 부정적으로 막 댓글을 어마어마하게 달았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과 그 소통을 하다가 이러한 사람들이 있으면 다른 사람들까지 긍정의 마인드를 가진 사람까지 물이 들겠다 싶어서 그 댓글들 다 지워버리고 계속 끈질기게 한 달, 2달을 그러한 댓글을 계속 쏟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전부 아웃시켜 버렸어요. 미국에 40년을 넘게 살았어도 영어 한마디 할 줄도 모르고 막 등등 이제 그러한 얘기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럼 모르면 가만히 있어야지. 미국에 40년, 50년 살아도 영어 못하는 사람들이 한인 교포들이에요. 95%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그 영어를 어느 정도 해야 영어를 한다고 해서 일반 사람들과 대화는 해야 되는 그 정도 수준이면 영어를 한다고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1세대, 나처럼 미국에 내가 처음 와서 여기에서 후손을 만드는 그러한 사람을 1세대라고 하는 거예요. 그 1세대 중에서는 영어 못하는 사람들이 100명이면 95명이 넘습니다. 그 2세대, 3세대들은 여기에서 태어나서 여기에서 교육을 받고 사니까 그 아이들, 젊은이들은 영어를 잘하지만 기존에 나이 먹어서 미국에 온 사람들은 영어를 못한단 말이에요. 40년, 50년 살아도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 있을 때 내가 아는 사람 50년도 넘게 이 미국에 산 사람도 있어요. 그렇지만 의사소통이 거의 안 되는 그러한 분위기도 합니다.
이러한 제의를 했을 때 긍정의 마인드를 가지고 그냥 귀를 기울이면 되는 거예요. 듣기 싫으면 꺼버리면 되는 것이고, 그런데 거기에 꼭 부정적으로 그 이야기를 해대는 것이에요. 본인들이 미국 와서 잘못 사는 거죠. 한국에 살았으면 더 잘 살았겠죠. 왜냐면 배운 지식이 없고 글을 제대로 모르고 그러한 사람들이 미국에 와서 막노동으로 살다가 보니까 영어를 배울 기회도 없고 말도 안 되고, 그렇게 하니까 그 사람들이 그 자격지심에서 자꾸 부정적으로 사람들이 변해가는 거예요. 그것을 왜 남에게 주입을 시켜야 되냐고요. 링컨의 할아버지 또 데니얼 분 이러한 모든 개척자들이 이곳에 와서 점점 서쪽으로 가면서 영토를 넓혀 갔었기 때문에 지금의 미국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미국의 수많은 곡창지대들이 어마어마한 밀림을 다 초토화시켜 가면서 그것을 개척을 해서 유럽의 그 어마어마한 시장 때문에 미국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여기에서 영농을 하고 목화를 기르고 밀을 기르고 옥수수를 기르고 소와 돼지를 기르고 그렇게 한 것들이란 말이죠. 그 1차 산업들을 생산품을 배에 실어서 유럽의 그 어마어마한 시장에 보내서 이익을 취하면서 미국이 발전해간 그러한 역사적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제가 어저께 여기 왔을 때 링컨 대통령 그 집안의 그 윗 조상의 가계도를 살펴봤어요. 그러니까 링컨의 5대조 외할머니에서부터 파생되어 나온 사람이 한 부분으로는 링컨 대통령 집안으로 내려온 것이고, 또 다른 쪽으로 흘러간 그 족보를 보니까 최초로 그 비행기를, 동력 비행기를 띄웠던 그 라이트 형제, 많은 분들이 아실 거예요. 그 분도 링컨 대통령의 5대조 외할머니에서부터 퍼져나온 자손이에요. 그리고 닉슨 대통령이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탄핵이 된 이후에 부통령에 있다가 대통령으로 승격한 제럴드 포드 대통령이 있습니다. 그분도 링컨 대통령의 5대조 외할머니에서 이어져 내려온 자손이에요. 그리고 또 그 아래의 족보를 살펴보니까 조지 부시 아버지 대통령과 아들 대통령도 링컨 대통령의 5대조 외할머니의 자손이에요. 그리고 제가 오래전에 그 기억을 하고 있는 것인데, 그 오바마 대통령을 역임한 그 양반과 클린턴 대통령의 부인이었던 힐러리, 그 두 분이 그 11대 선조가 같은 조상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후세에 와서 오랜 세월을 거의 한 400여 년 흘러내려간 그러한 때에 그 분들이 서로 또 정적이 되어서 서로 그 경합을 벌이던 그러한 또 역사적인 사실도 있습니다. 한국의 근대사에 그 대통령을 지낸 분의 그 조상의 이야기를 잠시 하겠습니다. 제가 기억하고 있는 것이니까. 그 전두환 전 대통령이 정권을 잡고 있으니까 그에게 딸랑딸랑거리는 그 부하들이 전두환 대통령의 14대 선조로 제가 기억이 됩니다. 그분의 묘소를 다시 재단장을 하면서 아주 어마어마하게 지었어요. 그 당시에 제가 한국에서 그 신문에서 유심히 봤던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전두환 전 대통령의 조상에 대한 그러한 찬양을 엄청나게 많이 써놓은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전부 거짓으로 써놨어요. 임진왜란 때 혁혁한 무공을 세워서 뭐 선조 임금으로부터 무슨 뭐 칭호를 받고 막 이러한 역사를 왜곡시킨 그러한 짓을 했다 그 말이죠. 그랬는데 그 당시에 그 경상도에 있는 사학자들 있잖아요. 지방 향토 사학자들. 그분들은 이 제야 역사학자들이기 때문에 거짓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역사 왜곡은 누가 하는가 하면 주로 서울 중심부에 있는 그러한 대학교의
종사하고 있는 그 역사학자들이 정권의 그 후원을 입고 그 사람들에게 촌지를 받아가면서 그 역사를 쓰는 것들은 다 그 거짓된 역사들이 많아요. 그렇지만 향토사학자들은 받아먹는 돈들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바로 잘못된 역사가 있으면 바로 시정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영향력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분들이 들고 일어나서 전두환 전 대통령의 14대 선조의 그 역사를 낱낱이 파헤친 거예요. 그 사연이 어떻게 됐었냐면 부산 방면에서 전두환 전 대통령 14대 선조가 그 당시에 대대장이나 연대장 정도의 그 정도의 그 계급에 있었어요. 백부장이나 아마 뭐 그렇게 됐을 수도 있습니다. 하여튼 어라운드 대대장급의 그러한 장수였었는데 왜군이 치고 올라오니까 싸워보지도 않고 도망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양산 밀양 이쪽으로 튄 거예요. 중앙에서 그 내려오던 권율 장군의 명에 의해서 체포가 됐어요. 그 현장 어디에선가 그 도망친 죄로 참수를 당했어요. 그러니까 목을 잘려서 죽은 그러한 장수였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분을 그 합천 어디에 그 장사를 지냈는데 그곳을 새로 묘역을 어마어마하게 그 왕릉처럼 단장을 해놓고 거기에 이제 거짓 역사를 그렇게 써댔다가 나중에 그것이 발각이 되어서 그것을 다 역사 지우기에 또 한참 애를 쓴 그러한 또 흔적이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미국이든지 한국이든지 역사를 교묘하게 그렇게 왜곡시키는 그러한 부류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링컨 대통령을 살해해 놓고 그것을 위장하면서 현재 역사로 만든 그러한 사악한 역사학자들도 미국에 존재했었던 것이에요. 그리고 수십 년 전에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그 암살한 그러한 사건도 알고 있는 자들이 많을 텐데 그러한 것도 교묘히 위장을 해서 그렇게 역사를 왜곡시킨 그러한 사실들이 도처에 그렇게 숨어 있다. 그러한 횡포를 부리는 자들은 그 당시 정권과 결탁을 해서 역사를 왜곡시키는 그러한 매국 반역자적인 그러한 자들이 저지른 그러한 만행들로 보면 되겠습니다. 이곳 언덕까지 돌계단을 만들어서 이렇게 훌륭한 그런 건축물을 완성을 한 것입니다. 이것이 원래 정문인데 지금은 그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이 정문을 폐쇄를 했어요. 그리고 그 뒤편에 있는 후문으로 들어다니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문은 그 구리로 만들어졌어요. 카퍼. 그리고 그 작은 통나무 집을 보존하기 위해서 국가유적지로 지정이 되면서 이렇게 훌륭한 그 석조 건물을 만들었는데 이 돌의 재질은 이것도 화강석에 속하는 거예요. 레인보우 그라닛이라고 해서 이것은 무지개 색이 납니다. 이것을 반들반들하게 갈면 무지개 색이 무지개처럼 그렇게 색상이 보인다고 해서 그 레인보우 스톤으로 그렇게 불리는 것입니다. 전체 모든 그 석재가 그렇게 사용됐습니다. 옛날에는 이제 이곳이 그냥 흙길로 된 그러한 곳인데 링컨 대통령 사후에 이곳을 유적지로 만들면서 이렇게 계단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링컨 대통령 엄마 아빠가 물을 길어다 먹은 그런 오리지널 장소예요. 아래 수직으로 내려가면 여기에서 이제 물이 나오니까 이쪽에 털을 잡고 사는 겁니다. 이분들이
나의 생각은 저 아래 나무로 만든 물통을 그 아래에다가 놔두고, 그리고 위에서 두레박으로 그 물을 펐던 것으로 생각이 돼요. 그런 기록은 없는데, 그렇지 않으면 여기를 내려갈 수가 없거든요. 왜냐면 이게 높이가 한 4m 정도가 되는 깊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는 내려갈 수 있는 데가 아니에요. 이곳을 떠나기 전에 제가 한마디를 더 하고 가겠습니다. 미국은요, 그 근대 문명의 역사가 깊어서 지금까지 상당히 많은 대통령이 재임을 하고, 그들이 은퇴하고 사망 후에 그 기념관을 아주 훌륭하게 곳곳에 다 잘 지어 놓습니다. 그래서 아이오와에 가면 거기에는 그 후보 대통령, 그리고 내가 미국 대통령 중에서 가장 싫어하는 분이 미조리 저쪽 끝에 그 캔사스 시티 그 인근에 그 트루먼 대통령의 그 기념관이 있어요. 그것은 수시로 지나다니면서도 들어가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양반이 한국 전쟁을 치를 그 당시에 대통령으로 재임을 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나는 유튜브 영상에서 그런 말은 할 수가 없지만, 한국 전쟁도 그 흑막이 상당히 많은 그러한 전쟁이기 때문에 그분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뭐 하여튼 등등의 곳곳에 그 대통령 기념관을 건설을 해 놓는데, 미국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왜 한국에서는 그 대통령 기념관을 그 크지도 않게 작게 뭐 생가를 복원하고 기념관 만드는 그러한 일에, 박정희 대통령의 기념관을 어디에 만들면 또 사람들이 반대편에 있던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서 야지를 놓고 건축을 방해하고 시위를 하고 하는 그러한 행동들, 또 김대중 전 대통령의 그러한 기념관을 지려고 하면 또 반대 세력들이 또 쫓아가서 같은 그러한 행동들을 반복적으로 하는 거예요. 또 노무현 대통령 세상 떠나서 그의 산소를 조성을 하니까 뭐 어마어마한 규모로 뭐 어쩌고 저쩌고 그것도 티격태격하고 서로 부모 때려 죽인 원수보다 더하게 생각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의 그 정서는 내 편이 아니면 너희들은 다 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국 사람들의 눈에는 검은색과 하얀색 그것뿐이 안 보이는 거예요. 빨간색도 있고 노란색도 있고 뭐 파란색도 있고 초록색도 있고 다양한 색상을 그들이 볼 줄 알고 생각을 할 줄 알아야 되는데, 검은 거 아니면 하얀 거 둘 중에 하나. 그리고 왜 이렇게 영양가 없는 정치에 그게 관심들이 많아서 대통령을 한 그러한 사람들의 기념관 짓고 생가를 복원하는 것까지 방해를 하는지, 나는 거기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행동들을 하면은 안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내 말이 잘못됐습니까?